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구박사 연세 수학과학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큰 3단원에서 첫 번째 생물 다양성 오투 교재로 86쪽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 강의를 못 들은 친구를 위해서 만든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짧고 그리고 개념 위주의 수업으로 컴팩트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시 문의를 하시면 이제 질의응답하고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이것을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크고 높은지 아니면 생물 다양성이 낮은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의 종류입니다. 생물의 종류는 생물의 수가 많은 것보다는 생물의 종류가 중요하겠죠. 다양한 종류가 많을 때,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보다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종류의 식물을 재배해서 생물의 종류가 적은 논이나 밭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숲이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의 기준은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 즉 유전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이더라도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나 생김새와 같은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이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 생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같은 소 종류라고 해도 같은 소지만 몸의 크기와 색깔이 다를 수 있고요. 또 뿔의 크기나 털의 길이, 이러한 특징들이 다양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게 되면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 많이 걸리죠. 소도 전염병에도 남는 생물이 있어서 소 자체가 멸종할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자, 그로미셸 바나나라는 바나나가 있었어요. 이 바나나는 한때 많이 재배하던 바나나였는데요. 이 그로미셸 바나나는 곰팡이 때문에 생긴 전염병이 있었어요. 여기에 감염되면서 모두 다 멸종되게 되었어요. 자, 그 중에 곰팡이 전염병에 강한 것이 있었다면 이 바나나는 멸종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로미셸 바나나는 곰팡이 전염병을 모두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를 통해서 다양한 생물의 특성을 갖게 되면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 멸종 위험이 낮아질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번에는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태계가 무엇인지 한번 보면요. 생태계는 생물이 일정한 장소에서 빛, 온도,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환경이라고 하죠. 이런 환경과 다른 생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토끼가 있으면요. 또 새가 있죠. 이러한 여러 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이 전체의 체계, 이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산림도 생태계 중에 하나고요. 습지도 생태계, 초원도 생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숲, 갯벌, 바다, 사막, 이러한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생태계에는 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어요. 습지는 습지에 적합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산림에는 산림 생태계에 적합한 생물들이 살고 있겠죠. 자, 생태계가 다양해지면 생물의 종류도 많아지게 됩니다. 사막에는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원을 이렇게 확대해서 봤거든요. 지금 초원이라는 생태계를 확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곳에는 새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 또 뱀도 있고요. 풀도 있네요. 이 풀 위에는 무당벌레가 있는데, 이 무당벌레는 무당벌레 무늬를 자세히 보니까 다양한 무늬들이 있네요. 이렇게 유전자가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지역의 생물의 다양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는 지역과 나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지역의 생물의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떠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 지역과 나 지역은 모두 나무의 그루가 몇 그루씩인가요? 가도 10그루, 나도 10그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 지역에 있는 나무의 종류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한 종류, 그 다음에 두 종류, 또 세 종류, 네 종류, 그렇죠. 5종류가 있네요. 자, 나에는 몇 종류가 있나요? 나에는 이렇게 한 종류, 또 두 종류, 또 세 종류, 나에는 한 종류, 잠시만요. 한 종류, 자, 이렇게 한 종류, 그 다음에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이렇게 네 종류가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같은 수는 나무의 수는 둘 다 10그루지만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 비교할 때 생물 다양성을 비교할 때 수가 아니라 분포 여러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여러 종류가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비교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 종류는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고르게 분포하지만 나 지역은 그쵸 한 종류의 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종류 수도 더 작죠.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자, 가에는 나보다 생물의 종류가 많고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두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비교했는데요. 자, 생물이 다양해지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변이는 무엇이냐면, 자,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 자,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 이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같은 종류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같은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생물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끼리, 얼룩말은 얼룩말끼리, 바지락 껍데기는 바지락끼리, 그리고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끼리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른 것, 또 얼룩말의 털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 바지락 껍데기에는 그렇죠. 이렇게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또 코스모스 여러 꽃잎 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 풀이 많은 곳이 있어요. 초록색 풀이 많은 곳이 있는데, 또 그리고 갈색 나뭇가지가 많은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초록색 풀이 많은 곳에서 천적한테 눈이 잘 띄지 않으려면 초록색 계열을 가진 그러한 생물이 더 유리하겠죠. 자, 갈색 나뭇가지가 많은 곳에는 갈색 계열의 그러한 색을 가진 생물이 생존하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큰 변이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변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변이가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생물이 있어 멸종할 위험이 낮아지게 되죠. 자, 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 때,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잠시, 자, 문제를 확인하고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풀 시간을 주고 또 같이 설명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풀이를 하는데, 지금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 빨리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무엇이요? 그렇죠. 종류가 많아야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그리고 뭐가? 그렇죠. 생태계죠. 생태계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 이것을 우리가 그렇죠. 변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잠시 여기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게요. 자,
다음은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생태계, 생물의 종류, 유전자의 다양함에 대한 설명이다. 자, 생물에 뭐가 많을 때보다 생물에 뭐가 많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은가요? 그렇죠.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는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죠. 자, 소의 몸 크기와 색깔, 뿔의 크기, 털의 길이 등이 다양한 것은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뭐? 그렇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숲, 갯벌, 습지, 초원, 강, 바다, 사막 등 여러 종류의 무엇이 있나요?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있으며 각 생태계에는 그 환경에 맞는 독특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OX 할게요. 자,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의 종류가 많아집니까? 그렇죠. 많아진다고 했죠.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렇죠. 숲인지 논인지 밭인지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차이가 있죠. 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은 크기나 생김새가 모두 같은가요? 아니죠. 다르죠. 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게 멸종할 위험이 낮아집니까? 그렇습니다. 자, 5번.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보다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했나요? 아니죠. X.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두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곳을 골라야 하는데요. 자,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곳을 고르기 위해서는 일단 수는 지금 동일한 숫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종류가 몇 종류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고르게 분포하는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는 몇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나요? 그렇죠. 하나, 둘, 그리고 셋. 세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네요. 자, 나에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자, 여기 네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어서 지금 생물의 종류만 볼 때는 나 지역이 더 종류가 많네요. 자, 그리고 또한 고르게 분포하는지 봐야 되는데 가 지역에는 이렇게 첫 번째 여기 있는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나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더 높은 곳은 나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주관식 서술형에서 구체적으로 써라 하면 종류와 그리고 분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변이에 해당하는 것은 O, 아닌 것은 X 해볼게요. 자, 거미와 개미의 다리수가 다른가요? 자, 이것은 변인가요? 아닌가요? 변이가 아니죠. 자, 거미와 개미는 다른 종류의 생물이라서 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와 호랑이의 생김새 다른 것은요, 변이가 아니죠. 자, 생물의 종류가 다른 거니까. 자, 떡갈나무의 잎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 떡갈나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말이죠. 자, 4번 볼게요.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라도 겉날개의 색깔과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그쵸? 이것은 변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8쪽. 자, 생물 다양성 중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요. 같은 종류의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같은 종류의 생물들 간의 차이가 커져서 결국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무리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예 중에 하나를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는 둘 다 여우죠. 여우인데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예, 다르네요. 자, 북극여우는 북극 지방은 춥죠. 그래서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는 귀가 작아요. 그리고 몸집이 커서 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기온에 적응했어요. 자, 사막 여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더운 사막에 사는 여우는 귀가 커야 몸에 열을 방출하기 쉽겠죠. 그리고 몸집이 작아야 열 방출이 쉽겠죠. 그래서 높은 기온에 적응한 결과예요. 그래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와 생김새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어디에 적응했다고요? 그렇죠. 온도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세 번째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생물이 다양해지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생물의 변이가 있고요. 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생물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자,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변이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겠죠. 그리고 자손을 남겨 자신의 특징을 전달하게 되면 이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 원래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한 예로, 자,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중에 한 예로 우리가 목이 짧은 종류만 있던 갈라파고스 땅거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갈라파고스 땅거북에서 목이 긴 종류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는 목이 짧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북보다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를 지닌 거북도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목이 조금 더 길어. 자, 그런데 거북들은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데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유리했어요. 그래서 키가 큰 선인장을 먹을 수 있지 하면서 먹지만 목이 짧은 거북은 배고파 하면서 먹질 못하네요. 자, 이 거북이 목이 짧은 거북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거를 각자 이해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도 한번 혼자서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한 종류의 새에서 새로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리의 모양과 크기에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무리가 있었어요. 자, 이 새무리의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는데 이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기 유리했죠. 그래서 이 새가 다른 새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죠. 자,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됐냐면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 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먹이의 종류가 다른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마다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고 있어요. 자, 이 새는 나는 부리가 크고 튼튼해. 자, 씨앗을 먹는 핀치네요. 자, 선인장을 먹는 핀치는 부리가 선인장 가시보다 길어요. 곤충을 먹는 핀치는 부리가 작고 가냘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있거나 또는 부리가 작고 가냘픈 새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환경과 생물 다양성. 자,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의 네, 환경이죠. 이런 것을 환경이라고 부르죠. 환경에 무엇을 하나요? 그쵸, 적응하며 살아가죠. 자, 생물이 다양해진 원인. 생물의 무엇과 생물이 무엇에 적응하는 과정인가요? 그렇죠.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일부를 지우고 계속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생김새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죠. 가장 관계 깊은 환경 요인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이에요.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인데요. 다양한 뭐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뭐에 알맞은 무엇을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나요? 그렇죠.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반복되면 원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 목이 짧은 종류만 있던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에서 목이 긴 종류가 생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엇이 등장해야 하나요? 그렇죠.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되어 이것은 언제가 되나요? 자, 첫 번째 가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면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는 목이 짧았는데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를 지닌 거북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되어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났어요. 자, 달을 보면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는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이 살아남기에 유리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볼 때, 자, 변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리하게 되고, 그 종류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순서를 걷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가면, 그 다음이 다가 되고, 그 다음이 나가 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볼게요. 그림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다양한 부리 모양을 나타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OX 할게요. 자, 각 섬에 사는 핀치의 부리 모양은 점차 비슷해졌나요? 오, 아니죠. 자, 열매를 먹는 핀치와 곤충을 먹는 핀치, 씨를 먹는 핀치, 선인장을 먹는 핀치 각각 달라졌네요. 천적의 종류가 달라서 부리 모양이 다양하게 변했나요? 아니죠. 이건 천적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자, 먹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3번, 각 섬에서 생존에 유리한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과제와 그리고 나머지 질의응답 등은 자, 따로 선생님이 연락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